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 3강이죠. 형법각칙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이전 강의, 형법각칙 제 2강에서 그 조문, 아까, 조문 중에 민법 138조, 처음에 138조, 무효의 전환, 친생자 신고로 쓰는 무효이더라도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인지신고로서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지신고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양부모를 살해하는 거죠. 양부 또는 양모를 살해하면 전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 민법 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또 왜 우리 시험 볼 때 고치면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맞았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틀리는 경우. 자, 139조라고 했었는데, 원래 138조가 맞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138조고, 139조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조문을 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138조 원래 그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총칙이죠. 총칙 제2강 강의하면서 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조문을 제가 223조부터 237조라고 이렇게 얼핏 말한 것 같은데 223조에서 239조까지, 이제 223조에서 239조까지가 고소 고발이니까 고소 고발은 223조에서 239조까지다. 그래서 그것도 두 조문 추가해서 237조가 아니고 239조까지다. 좀 바로 잡고요. 이제 뭘 해야 되죠? 보통살인 받고요. 그 다음에 존속살해까지 받고, 이제 촉탁, 승낙살인. 자, 이런 거는 요 개념, 처음 등장하는 요 개념만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살, 교사, 방조의 의미, 이런 거. 특히 이 죄는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범과 방조를 처벌하기 때문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의 종속성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핵심이고. 나머지 유기율의 사람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좀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탁, 승낙살인 252조 1항.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다. 감경적 구성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촉탁의 의미, 승낙의 의미. 자, 촉탁, 승낙. 촉탁은 뭐가 핵심이에요? 죽을 사람, 피해자가 먼저 나 좀 진지한 의사로 살해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촉탁이고, 승낙은 범인, 피고인, 갑이 A에게, 갑이 A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끝내. 내가 살해해줄게.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알았어. 진지한 또 의사로 승낙을 하면, 그렇게 승낙 받아 살려면 이게 승낙 살해야 된다. 결국 촉탁, 승낙의 의미만 하면 되겠네요. 자, 촉탁의 의미. 자, 20페이지. 촉탁이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가, 맞잖아요. A가 타인에게, 즉 자기를 죽여줄 사람에게 자신을 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지하고 명시적인 의사. 진지해야 되죠. 농담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농담을 또 진담을 하면 또 착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착오 안 됩니다. 시험이 나더라도 그런 게 내기로 하면 한두 것도 없겠죠. 그래서 구성요건 착오, 그 다음에 위전 착오, 그 다음에 그 구성요건 착오 중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 정한 사실 인식하고 중요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게 15조 1항으로 해결하는, 그죠?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 나오는 문제. 그 정도만 나지, 이런 것까지 다 내지는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승낙의 의미, 승낙이란 이미 살해 결의를 한 자, 이게 누구예요? 갑이지, 갑. 즉, 범인, 행위자가 결의를 한 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 침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승낙하는 거예요. 행위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해 준 거. 예. 승낙이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소유권, 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차고, 이거 시험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사고의 어떤 엄밀성, 정치성, 체계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책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다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앞에 그런 존속살해 부분에서 33조 적용 문제, 부진적 신분범에 신분 의무자가 가담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자살, 교사, 방조. 자,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설명이 안 돼요. 공범 종속성설은 적어도 정범이 존재하고 그 정범이 실행행위까지 착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범이 죽었는데 무슨 정범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 데려다가 살려가지고 재판하고 다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설명이 안 되고 공범
독립성설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이라면 이건 아주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되겠죠. 심한 내용입니다. 자, 자살교사 방조죄. 자, 먼저 행위의 객체는 당연히 그 자살자죠. 죽을 사람이 행위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관련 판례 밑에 보니까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함께 죽자고 건의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했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자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자살 교사나 방조죄가 되는 게 아니고 살인죄의 간접점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즉 엄마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한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위가 있고, 이때 어머니는 자기가 직접 목을 졸라 살해한 거야. 그 아이는 5살 먹으라. 그러니까 물에 넣어버렸으니까 그 아이는 직접 살인죄가 인정되는 거고, 나머지 3살짜리고 7살짜리는 간접 정범 형태로 살인을 범한 거죠. 간접 형태의 살인죄다. 됐고요. 그 다음에 행위는 자살을 교사하는 거. 교사는 원래 자살 결의가 없는 사람을 결의를 만들어서 자살로 나가게 한 거고, 방조는 이미 자살 결의가 있는 사람을 도와서 자살하게 한 거고. 이 차이죠? 됐어요. 자, 밑에 뭐 판례는 아닌데, 이거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살교사 방지 성립 인정한 판례. 방금 본 거. 그 다음에 애들랑 함께 천국에 가자 사건. 이거 엄마 아까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자살자에 대한 청산가리 사기 판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자들 상대로 인터넷에 광고를 해. 그죠? 혹시 심각하게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청산가리를 공급해서 아주 독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바로 자살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요. 이 광고를 낸 사람들의 의도는 자기한테 돈을 보내면, 그렇게 광고를 한 후에 돈을 보내면 청산가리를 보내줄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할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칠 의사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행위자들이 자살자들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청산가리를 공개해준다고 하면서 광고를 한 후에 전혀 청산가리를 보내줄 의사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아니면 그럼 무슨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면 이익을 얻고 결국 그 자살자들은 결국 자살을 위한 청산가리를 갖게 되어 청산가리는 눈에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재산상 손해만 생기는 거예요. 재산만 손해가 생기죠. 그러면 사기죄의 5단계가 전형적으로 실행이 된 거잖아. 첫 번째, 기망. 두 번째,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게. 세 번째, 그 상대방이 차고에 빠져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해. 네 번째,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 손해가 발생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단계가 사기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 5단계인데 그 5단계가 다 실현됐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살 방지에 안 된다. 자, 뭐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가리 등 자살용, 청산이면 청산가리죠.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란, 판매 광고한다고요. 실제로 판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살이 이루어진다면 방조가 되죠. 근데 있지도 않다고. 자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이 일환이에요. 사기 행각이 일환이잖아요.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가를 이용하여 자산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행위는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주 출제 질문 지금 방금 봤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자살 교사 방조는 공범 종속성설에 유력한 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뭐에 유력한 논거가 돼요? 정범이 없어도 공범이 성립한다. 이게 뭐예요? 공범 독립성설이죠. 공범 독립성설에 유력한 논거가 된다. 이렇게 해야 이제 되겠죠. 자, 이제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253조 위계. 여러분 이런 거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가중적 구성 요건, 감경적 구성 요건은 중요하죠. 왜? 형이 올라가는 건 가중적, 내려가면 감경적. 그러나 독립적 구성 요건이다. 뭐 변형적 구성 요건이다. 이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위계 유력 사안죄. 자, 253조 전조의 경우에 위계, 속이는 거, 위력, 위협력을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그죠? 촉탁은 그 위계 유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먼저 다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승낙은 내가 먼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자, 250조 예외한다. 이거 하나 중요하죠. 250조니까 250조 1항도 있고 250조 2항도 있어서 존속 살해죄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보통 살인죄만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유괴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죠. 왜? 현법 가치는 기본적으로 구속요건 목록이라며. 구속요건 주시로 검토하겠지. 위법성 책임은 총론이라서 하겠고. 자, 유괴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 모르는 거,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여, 착각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게 바로 위계죠. 위계, 속이는 거예요. 위계. 기망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있고 유혹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있다. 이거. 자, 위력, 뭔가 유혹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력 또는 무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 힘이 바로 그 말이죠.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을 말하며 폭행, 협박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위계란 사인죄는 결국 그 위계 위력에서 죽는 사람이 일반인이면 이법주의랑 자기 또는 배우자 쉽게 존속이면 이법주의 이양 이렇게 되겠죠. 자, 수정적으로 이런 말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 중요하지 않고. 자, 살인죄는 형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모든 미수범을 다 처벌하고요. 그때 앞에서 실행착수가 언제 있냐고 할 때 그 보통살인죄에서 낯들고 예의를 향해서 가면서 이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서 뛰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결국 휘둘리지도 못하고 중지를 당했어도 그때 장애 미수가 성립한다고 했죠. 이렇게 뛰어가는 순간 이미 실행착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낯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부분 세 번째 줄에 피고인이 낯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휘둘리지 않더라도 살인미수가 되고 무슨 미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아서 결국 결과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장애미수가 되죠. 자, 살인의 예비음모. 자, 모든 예비음모죄는 무슨 법? 목적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그죠?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거는 아직 실행에 착수도 안 했는데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는 말은 뭐예요? 법의 침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침해가 크니까 큰 범죄, 사형 정도가 있는 범죄 뭐가 있어요? 250조하고 253조죠. 여러분, 개인적 법이. 왜 지금 우리가 개인적 법이죠? 지금, 자, 개인적 법이. 여러분, 특히 경찰직, 법원직은 그런 문제는 별로 안 내요. 뭐 예비음모가 뭐가 처벌되냐 이런 문제는 안 내는데 우리 경찰직은 가끔 예비음모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지문 중에 4개 지문 중에 한 지문에 자 이제는 예비음모 처벌하다 이런 지문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주제하면서 체화시키고 그게 예비음모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유가 있는 주요를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꾼이니까 스토리텔러니까 자, 좀 보자고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죠. 자,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을 하는 범죄 중에 자, 뭐가 있는 거? 예비 음모. 예비음모죄 처벌. 예비음모 처벌 규정. 예비음모죄 규정이 있는 거. 그죠? 규정이 있는 거. 자, 예비음모죄 처벌 규정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예비음모 처벌. 자, 전부에서 4개밖에 없어요. 4개. 4개 정도는 우리가 자꾸 숙지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여기. 살인 예비음모. 예비음모니까 살인 예비음모. 천천히 할게요. 살인 예비음모. 살인 예비음모는 예비음모죄 처벌이 있다. 왜? 법의 침해가 크니까. 두 번째. 그냥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 먼저 할게요. 원래 전에 개정되기 전에 옛날부터 쭉 예비음모 있었던 거. 살인 말고 여러분 법의 침해가 큰 게 뭐예요? 살인 말고 아주 법의 침해 큰 게 강도잖아. 강도. 그래서 강도 계열, 강도 치사상, 강도 살인 이런 거. 응? 강도 상해. 이런 것도 강도 플러스 알파잖아. 강도 플러스 알파. 이것들 다 예비음모 처벌이 있어요. 예비음모 처벌이 있다. 그럼 이거 아닌 거, 절도 이런 건 없어요. 재산죄 중에 강도 말고는 없어요. 원래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가 2개가 늘었어. 2개 늘었어요. 2개 늘었는데, 늘은 게 뭐냐? 자, 우리나라가 2013년 유엔 인권방지협약에 가입했어요. 유엔 인권방지협약에 가입되면서 인신매매 관련 범죄, 이런 거. 반일륜 범죄잖아요. 사람을 갖다 파니까 노예처럼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반일륜 범죄고 인류 공통의 범죄이다 보니까 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약취인 인신매매죄. 네, 굳이 말하면 살인죄, 강도죄, 약취인 인신매매죄.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계열이 뭐예요? 예.
사람 갖다 팔고 막 이런 거 비슷한 게. 그게 비슷한 게 강도죠, 강도. 아, 이거 강간죄. 자, 강간죄. 이렇게 해서 이쪽, 요 네 개는 예비 음모를 처벌합니다. 요 네 개의 범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 요 네 개의 범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합니다. 살인, 강도, 인신매매, 살인, 강도, 인신매매죄, 약주인, 인신매매죄, 그 다음에 그죠? 살인, 강도, 인신매매죄, 그 다음에 강간, 이쪽은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됐고요. 그러면 자, 이 예비음모죄는 미수죄하고 예비음모죄는 다시 자세하게 어디서 할 거예요? 아까 본 형법 총칙에 다시 가서 미수 부분하고 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미수, 그 다음에 예비음모가 나와요. 그 예비음모, 거기서 다시 자세하게, 이건 거기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총론에 가 있어요. 거기서 한 번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자, 그래서 거기서 보기로 하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살인의 죄가 다 끝났습니다. 야, 개인적 범죄 중에 가장 법익 침해가 큰 거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뭐죠? 사람의 생명 중에, 개인의 생명 중에 사람의 생명, 태아의 생명, 이게 뭐예요? 이제 낙태의 죄죠. 자, 낙태의 죄는 구성 요건이 6개 원래 있어요. 6개 있어요. 자, 그냥 써놓기만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자, 269조 1항. 이게 자기 낙태예요. 그 임산부가 스스로 낙태하는 거, 이게 자기 낙태입니다. 자기 낙태. 이게 근래 시험에 안 되는데요. 이게 낙태죄가 2025년 경찰 승진 시험에서 1월달 3주째 토요일날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찰 매년 1월 3주차 보는 토요일날 보는 경찰 승진 시험에서 낙태죄를 냈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지금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269조 1항이 자기 낙태고요. 269조 2항이 동의 낙태입니다. 인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낙태하는 거. 아까 여기 촉탁 쓰나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동의 낙태. 269조 2항. 자, 그래서 조문을 읽어야겠네. 269조 1항. 자,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하는 거예요. 이 부녀는 임산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이게 촉탁 승낙이야. 이게 촉탁 승낙을 동의하고, 이게 동의살인이라고 하거든. 촉탁 승낙을 동의살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촉탁 승낙. 269조 2항. 사망. 269조 사망. 동의 있는 상태에서 낙태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버렸어. 누가? 임산부가. 그래서 269조 사망.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이야.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7년이야. 그래서 이거 뭐야? 동의, 낙태, 치사 또는 치상 이렇게 된 거죠. 동의, 낙태, 치사상. 자, 그 다음에 270조. 그럼 네 번째죠. 270조 1항. 자, 270조 1항은 업무상, 의사 등이 낙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업무상, 이거 업무상 동의 낙태. 그러니까 의사 같은 사람이죠. 270조 1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70조 2항. 이거 뭐 있어요? 이게 업무상 동의니까 이건 비동의.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동의받지 않고 부동의 낙태하는 거, 부동의 낙태. 그 다음에 마지막, 270조 사망. 이거는 업무상 동의 또는 부동의 낙태 치사상. 업무상 동의 낙태 또는 부동의 낙태 치사상.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해가지고 그 임산부가, 그죠? 치사상. 낙태를 하다가 죽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 입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써놓기만 했어요. 이거 시험이 안 나오네. 예. 여러분, 이게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잖아. 이게 동시에 같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이 의사가 같이 낙태하다가 이게 헌재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냐면 2019년에 12월 31일까지 이 조문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문 일부에 넣었어요. 주문에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국회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효력을 상실했어요. 6개 조문 중에 지금 2개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2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4개만 가지고 얘기도 뭐하죠? 왜냐면 이놈도 여기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낙제시사에. 그러니까 이게 3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저런 데 관계없는 내용으로 되겠죠. 요 3개에 관계없는. 그게 이제 25년에 시험에 나왔던, 경찰 승진 문제는 요 3조문만 가지고, 살아있는 조문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게 했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생명이 끝났어요. 사람의 생명, 태아의 생명.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죠? 신체 안전으로 넘어가죠. 신체 안전. 자, 신체 안전과 관련해서 선입하는 범죄죠. 생명의 침해는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침해는 없고, 이제 건강을 침해하는 문제, 아니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절은 됐고요. 낙태죄 됐고, 그 다음에 3절, 이제 신체 안전 해가지고, 이제 상해. 예. 그럼 상해가 더 크죠? 상해. 그 다음에 폭행. 상해와 폭행이지.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상해죄 먼저 하겠네요. 그 다음에 폭행. 2개는 이제 비교하면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상해죄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3절, 굳이 목차하고 어떻게 달아야지? 관을 잡을까요? 1관. 자, 상해의 죄. 어떻게 되네요? 상해의 죄. 자, 1관 상해의 죄 첫 번째, 257조 1항. 257조 1항, 단순 상해겠죠? 단순 상해. 단상해. 257조 1항 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존속 상해했어요. 그러면 존속 살해에서 살해를 상해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 생략.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한대요. 자, 그러니까 요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한 겁니다. 상해죄. 상해죄는 단순 상해부터 미수범 처벌하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센 거, 존속상해, 특수상해, 이런 거 당연히 미수범 처벌하겠죠? 자, 미수범 처벌 있어요. 미수범 처벌한다. 이게 왜 나온 거예요?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나중에 자주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들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한 게 있죠. 일단 상해 있죠, 상해. 예.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 안전 중에 폭행 있죠, 지금 폭행. 상해와 폭행이 세트로 가는 거. 폭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폭행급에 해당하는 게 제2장 자유를 보호법이라는 범죄 중에 첫 번째가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서 폭행, 그 다음에 협박. 이렇게 이 셋이 왠지 좀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상해, 폭행, 협박. 특히 이 폭행, 협박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쓰여.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신체 범죄 또는 자유라는 범죄가 가장 기본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독립된 범죄가 되기도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강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강요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강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세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니까 폭행, 협박이 세트로 많이 붙어 다니니까 왠지 잘 어울려요. 이때 어떻게 시험이 되냐.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이 있어요. 있다고, 미수범 처벌이. 협박도 있어요. 미수범 처벌이 있어. 협박이 있어요. 협박이 있다는 걸 주셔야 돼요. 있고, 없고. 이거 없어요. 얘만 없어요. 셋 중에. 상해, 미수범 처벌이 있다. 협박도 있다고. 있고, 없고, 있고야. 있고, 없고, 있고. 여러분, 이거 그냥 사진 찍어버려요. 여러분들, 포토 메모리라고 있죠? 포토 메모리로 사진 찍어버려요. 사진 찍어가지고, 있고, 없고, 있고. 상해, 폭행, 협박. 순서가 상해, 폭행, 협박일 거 아니에요? 상해, 폭행, 협박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없고, 있고. 이렇게 한다. 있고, 없고, 있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258조. 두 번째, 258조. 자, 258조는요, 1항하고
이양 이게 독립된 거야. 사망은 또 존속일 거니까 존속은 생각해도 되잖아요. 자, 258조 1항과 2항이 중상이에요. 258조 1항과 2항이 중상이에요. 특히 경찰시험에서 이 중자 붙은 거 이런 거, 중자 붙은 거 또는 특수 붙은 거, 특수 또는 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중이에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상해. 어떻게 하면 중상이냐? 중상해는 258조 1항은요. 258항은 상해를 입혀가지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에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이게 258조 1항. 2항은 불구 또는 불치나 또는 난치의 질병 이렇게 거예요. 자, 공부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입 근육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입 근육에 익숙하게 해서 하는 게 오래 가요. 입 근육에 익숙하게 하는 게 오래 간다. 자, 중상해는 구성요건이 두 개예요. 258조 1항의 중상해는 상해를 해가지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2항은 불구 또는 부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구성 요건에 위험 발생입니다. 구성 요건의 위험 발생. 중요합니다. 구성 요건에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공공의 위험 발생.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는 처벌한다.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할 때는 처벌한다. 이렇게 가면 그 위험의 발생이라는 게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죠.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위험범을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요. 구체적 위험범. 이렇게. 위험 발생이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범죄를 무슨 범죄? 구체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위험범 시험이 나와요. 25년 2차 시험이 나왔어요. 25년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매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다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고시에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요. 258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당연히 형식 올라가겠죠. 7년 이하에서 이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다음에 신체의 상해를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자, 됐어요. 자, 존속은 이제 빼면 되잖아요. 더 이상 안 해. 자, 258조 2. 자, 이게 새로 들어갔어. 이게 문제야, 이제. 258조 2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자, 세 번째. 258조의 2. 258조 2. 자, 이게 뭐예요? 이거 특수하죠. 특수상해. 258조의 2. 특수상해. 자, 여러분. 특수가 지금 여기까지 중에 처음으로 특수가 나왔죠? 특수가 처음 나왔죠? 처음. 그럼 이 특수가 여기 말고 한 4-5번이 더 나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특수가 계속 나옵니다. 특수가 계속 4-5번 나오다가 어디까지 쭉 가냐면요. 331조 있어. 331조. 제 331조. 331조가 특수절도예요. 331조가 특수절도입니다. 자, 글자는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은데요. 258조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중에 258조에 최초로 특수가 나오기 시작해서 4-5번 정도 특수가 나오는데 그 4-5번 정도 나온 그 특수에 이어서 331조의 특수가 나오기 시작, 또 다른 특수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특수인데, 여기의 특수는 내용이 달라져. 이 특수하고 한두 개, 이 뒤에, 여기서부터 내가 하여튼 달라져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특수는 다 뭐냐? 똑같아. 이 앞에 있는 특수가 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이렇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단, 다, 위 이렇게 된 거예요. 단, 다, 위. 저는 두 문자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봐. 두 문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인간이 우리들한테 계속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외우게 하면 인간을 전부같이 해야 한다며.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거라며. 근데 그 두 문자를 막 따가지고 그걸 막 외우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 그죠? 다중인격인가? 그래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기술상 설명하기도 어려워. 할 때만 저걸 계속 해야 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5번 나오는데, 4-5번 나오는데, 할 때마다 계속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부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하면 특수입니다. 여기 가서는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 줄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 유전차고,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사를 차고, 할 때마다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사를 차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말하는데 막 한 35초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전차고, 줄여보잖아요. 더 줄여가지고 안에 살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축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단다위라고. 자, 그래서 단다위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331조에 가면 바뀌어. 그 이전까지는 안 바뀌니까. 이제 특수 나왔다면 331조 뒤인가 아닌가 보면 돼. 그 안에, 앞에 있는 특수는 다 똑같아. 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특수상해. 자, 258조 2의 1항. 단체 또는 다중의를 보이거나 이원 물건 휴대했죠. 단다위죠? 그래서 257조 1항과 2항. 그게 우리가 단순상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상해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그 다음에 단다위 해가지고 258조 뭐예요? 중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좀 중요해지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수상해가 새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상해를 했어. 이렇게 상해하고, 이렇게 상해하고, 이렇게 상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사망이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예요? 결과죠? 가중법. 그래서 상해치사. 상해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자, 상해치사. 이렇게 됩니다. 상해치사. 사망에 이르렀다. 상해치상이란 말은 없겠지. 상해해가지고 상해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미 상해에 이르는데 무슨 상해에 이르러. 그러니까 상해는 치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렀다. 말 듣고 폭행치상. 폭행을 했는데 사망까지 이르렀다. 폭행치사. 이건 다 말이 되겠죠. 폭행보다 센 놈이니까. 그러나 상해가 상해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살인이 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치사 이렇게 있어요. 결과적 가중법. 진정규약 가중법이겠죠? 자, 이렇게 상해죄가 여기 4개 있어요. 4개. 자, 요 먼저 근데요. 이 상해와 폭행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행도 쓸 수는 없는데 써놓고 해야 돼. 그래야 이건 비교가 될까요? 자, 두 번째. 폭행의 죄. 자, 폭행의 죄는 260부터 시작하면 되죠. 260조 1항. 뭐겠어요? 단순 폭행. 단순 상해니까 단순 폭행. 자, 260조 1항. 단순 폭행.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해는 7년 이하고 단순 상해에서 7년 이하고 폭행이 2년 이하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세고 법이 치면 얘가 크고 얘가 낫겠죠. 단순 폭행. 자, 2항 됐고. 자, 그러면서 사망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최초로 사망이 뭐가 하나 나와. 뭐가 나오냐?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갑죠? 여러분, 우리 형법 총칙 이전 강의에서 뭐 배웠어요? 범죄의 성립 요건. 그죠? 범죄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그 다음에 소추 조건. 이렇게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자,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주소를 잘 찾는다는 말은 체계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법 총칙 제1편이 형법서론, 제2편이 범죄론, 3편이 형벌론, 제2편 다시 범죄론 1장이 범죄의 기본 개념, 2장이 고의 자기의 범죄론, 3장이 특수범죄의 범죄론, 4장이 죄수론이에요. 그때 1장 범죄의 기본 개념에서 1절이 범죄의와 종류였어요. 2절이 행위론이고 3절이 범죄 체결론이죠. 이때
아직 안 나갔죠. 범죄 종류하다 말했잖아요. 자, 범죄의의가 있고 그 범죄의의에서 바로 종류를 가지 말고 범죄의, 그다음에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갔을 때 성립 조건은 당연히 구역해당서 입법 책임이고 처벌 조건에는 객관적 처벌 조건과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소추 조건이 있는데 소추 조건이 있는 범죄는 친고죄와 반사 불벌죄가 있고 그 친고죄에서의 고소가 소추 조건이 되고 반사 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소추 조건이 된다고 했죠. 그때 이 죄가 바로 무슨 죄인 거예요? 반사 불벌죄인 거예요. 그죠? 반사 불벌죄. 예? 소추 조건이 있는 범죄란 말이에요. 소추 조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면 처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예전에 그 총칙 2강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무슨 예를 물어줬어요. 이 단순 폭행죄로 예를 들었잖아요. 폭행죄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 폭행이 맞으네. 그러니까 그 16세 정도 되면 그 반의사 불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 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14세 10개월여도 된다고 우리 판례가 얘기했잖아요. 그 판례 아니에요? 이게? 폭행? 자, 그래서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기에는 이게 무슨 죄인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이고, 그죠? 그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가 소추 조건이고, 그죠? 소추 조건에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불처벌 의사 표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61조. 261조. 이게 뭐예요? 261조가 특수 폭행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특수가 뭐라고? 지금 이 331조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특수 폭행이 뭐예요? 단답이. 예? 계속 하란 말이에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때. 예? 계속 나오니까 5번 나오는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단답으로 할게요. 자, 됐어요. 26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261조.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에 포함하면 어떻게 하겠어? 올라가겠죠? 5년 이하래. 자, 262조. 자, 이건 뭐죠? 폭행을 했어. 근데 지금 폭행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되게 약하고, 이게 7년 이하니까 요놈보다 한 3배 정도 세. 예. 그런데 폭행을 해가지고 치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도 가능하잖아요. 폭행인데 죽어버리면 치사, 폭행인데 상해에 이르면 폭행상. 그래서 폭행은 치사상이 다 있는 거고, 상해는 이미 상해가 됐으니까 상해 치사만 있겠죠. 예. 폭행, 치사상. 자, 262조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민거리 하나 안겨주세요. 자, 봅시다. 262조 폭행 치사상. 자, 260조. 그러니까 단순 폭행이나 전수 폭행, 단순 전수 폭행을 범하거나 또는 261조 특수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57조부터 259조까지 예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그 해석에 복잡한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대본 판례가 나와 있어서 이 시험 문제가 앞으로도 3-4번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이냐면요. 자, 260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폭행이죠. 그 다음에 261조도 특수가 붙은 폭행인 거죠. 자, 폭행이야. 그러니까. 즉, 상해와 폭행에서 폭행이에요. 폭행 고의범이에요? 과실범이에요? 고의범이죠.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범. 과실범은 사질에 나온다고. 과실치사상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과실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살인, 낙태, 상해와 폭행 모두 고의범이야. 고의. 그래서 고의범이에요. 고의로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고의로 폭행했는데 상해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의 결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행위의 행태, 모습을 보면 상해와 폭행이 행위의 모습으로는 그게 쉽게 구별이 안 돼요. 쉽게 구별이 안 된다고. 주먹으로요, 배를 한번 빵 쳤어. 주먹으로 배를 빵 쳤어요. 빵 쳤는데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뭐 운동을 전혀 안 해가지고 그 내장이 기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냥 주먹으로 한데 그냥 배를 한 빵 때렸는데 뭐 장이 파열될 수도 있고 뭐 급수에 맞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도 좋고 막 몸이 그냥 돌처럼 단단해.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때렸는데도 야구방망이가 부러지고 아무런 표가 안 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냥 주먹을 간편하게 배 한 번 때렸는데 둘은 죽어버리고, 야구방망이로 그냥 있는 힘껏 때렸는데 야구방망이가 부러지고 이 사람은 멀쩡하고, 이게 밖으로 상해와 폭행이라는 게 그렇게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먼저 말해야 되나요? 일단 상해는요, 상해를 뭘 상해라고 하냐면, 일단 용어 자체가,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켜가지고, 사람의 건강이 침해됐대. 건강이 침해됐대. 사람의 건강이 보호법이고,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라고 해. 건강. 이 건강의 의미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거,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다시 접합해가지고 코를 다시 해야 돼. 살려낸다. 그건 당연히 건강 침해죠. 그러니까 얼굴 때렸는데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절절 나. 그게 다 상해잖아요. 그죠? 그런 게 건강이 침해된 거예요. 그죠? 코뼈 부러지고 뭐 얼굴 찢어지고 귀 막 찢어지고, 예? 손가락 부러지고, 이게 다 건강 침해. 근데 폭행은 뭐냐? 일반적으로 통설하게 통설파가. 그래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켰어요. 그 다음에 폭행은 뭐냐? 이건 신체 완전성이야. 완성이 아니고 신체 완전성.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 신체 완전성만 침해주면 되는 거지, 건강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게 신체 완전 침해가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둘이 언쟁하다가, 말싸움하다가, 한 사람이 하도 막 짜증나겠나 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질이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에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얼굴에다가 확 찌그렸어요. 물을 찌그려서 얼굴에 물을 맞았어. 신체 건강 침해돼야 안 돼.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도 맑아졌어. 건강 침해한 게 거기서 좋게 했어. 자, 그럼 뭐는 절대 안 돼. 상해는 안 돼. 여기다 물치 걸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신체 완전성 침해밖에 안 되죠? 그 상대방은 지금 봉주기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파내, 사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 팔려고 하는 분이 상대방이, 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 막 언쟁이 오가다가 남자인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컵 들어가지고 그 여성,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하는데 거기다 확 뿌려버리면 얼굴 난리 나겠죠? 막 화장 흘러내리고 눈에 화장하고 막 시꺼먼 거 막 다 내려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건강은 전혀 침해되지 않아도 신체의 완전성은 아주 심하게 침해됐죠? 자, 그걸 폭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만 폭행이냐? 아니라니까요? 상대방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데 안 맞았어. 그래도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한 대 때렸는데 아무 문제 없어도 폭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뺨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얼굴만 약간 붉으스름해. 살까지 더 보기 좋아. 그래도 이건 신체 완성을 다 침해한다고 해서 다 폭행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언쟁하다가 물 뿌리면요, 되게 양형 기준에 간다면 대개 한 벌금 30에서 50만 원 정도 나와요. 뭔 얘기를 그랬죠? 폭행. 자, 이렇게 배를 때려서 폭부를 한번 때렸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멀쩡하면 그냥 폭행이야. 근데 이 사람이 상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 아까 했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요. 때려가지고 장기에 약간 파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설사를 계속 줄줄 3일째 폭행해. 설사 안 해? 그럼 이건 설사를 3일 동안 한다면 뭐예요? 건강에 침해 생긴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폭행치상이죠. 이 폭행치상이에요, 이게. 응? 폭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3일째 설사를 계속 맞은 것 때문에 하면 이게 폭행치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폭행치상. 그럼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따로 줘요, 여기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치상이 되면 그냥 상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버려요. 원래 폭행이 2년 이하잖아. 근데 치상까지 이뤘잖아. 에이, 이리 보내보자.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면 이리 보내. 폭행해서 죽었대. 사망에 이르렀어.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리 보내. 치산이 이렇게 보낸다는 원리만 알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조문만 읽지 마시고, 이게 조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조문만 읽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뭘 의미하는가. 배 한 대 때렸는데 멀쩡해. 그럼 그냥 폭행이야. 근데 3일 이 사람이 그날 맞은 다음부터 그 다음날 계속 설사를 줄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폭행치상이야. 그럼 뭐가 똑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상해랑 똑같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왜? 기본 문제가 어차피 고의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은 필요 없고 폭행을 한다는 인식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폭행이나 상해는 명문적으로 명시적으로 우리 법전은 구별해 놨지만 마치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처럼 재판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 가중범처럼 재판해 놓은 게 뭐냐면 폭행치사상이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그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상해죄, 죽으면 폭행치사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래서 마치 그 판례를 비판할 때 상해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잖아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마치 이 상해죄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리 가고 이렇게 있으면 이리 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요. 자, 이왕에 한 김에 좀 그냥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지금 이 시간에 끝까지. 자, 그러면 그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 중에 시험에 앞으로 계속 나오는 판례, 그게 판례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여러분 위로 가보세요. 258조 2가 2016년에 신설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258조의 2를 자로 이렇게 덮어보세요. 258조의 2를 이렇게 덮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 여러분 요 자로 258조의 2를 덮고 그냥 쭉 가보는 거예요. 257조, 258조, 259조. 그 다음에 260이 내려왔죠? 지금 무슨 죄는 없어요? 2016년 이전에는 258조 2는 없어요. 자, 없는 상태로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특수폭행은 계속 있었어요. 특수폭행 261조인 거 보니까, 여러분, 무슨 조에 2,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없었다는 점은요. 무슨 조에 2, 무슨 조에 3, 이런 거는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제정시에는 무슨 조에 2, 무슨 조에 3 이렇게 들어간 건요. 다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는 규정이 없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들어가는 조문인 거예요. 개정해서 추가 들어가는 것만 무슨 조에 2 이런 말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2016년에 들어갔지 처음 우리 형법이 만든 1953년에는 이런 조문이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거는 특수폭행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특수상해가 없는 상태에서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262조로 와서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치상이 되거나 치사가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위에 상해와 관련죄로 그냥 다 가서 그 죄로 덮어 써서 같은 죄로 처벌하자. 이게 262조의 취지잖아요. 그래서 260조와 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게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상해 치사죄를 처벌하는 게 되겠지.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그냥 상해죄로 처벌하겠죠. 자, 문제는 258조의 2가 생긴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되냐. 조문 자체가요. 262조가 257조부터 259조까지 예에 의한다. 이 조문은 258조의 2가 들어가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258조의 2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러면 258조의 2가 없으면 자, 보세요. 261조 특수폭행을 했죠. 특수폭행을 해서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면 볼게요. 사망에 이른 경우는 크게 문제 안 돼. 그런데 상해에 이른 경우 볼게요. 특수폭행을 해서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면 258조의 2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가서 처벌이 되게 돼요? 특수폭행을 당해서 그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이 상해에 이르면 어디로 가서 처벌받게 돼요? 257조부터 259조니까 그러면 특수폭행 치상이 됐다는 말이죠. 특수폭행 치상이 되면 몇 조로 가야 됩니까? 단순 상해 또는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이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발생하게 됐으면 중상해로 갖게 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특수상해는 없어요. 258조의 조문은 없다고요. 2016년 이전에 이 조가 없었어. 지금 가려놓고 보잖아요. 지금 가려놓고 보면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면
위로 넘어가서 될 수 있는 범죄는 상해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257조 아니면 258조밖에 안 되고 259조는 안 되잖아요. 왜? 상해치사는 안 죽었잖아요. 지금 특수폭행 당한 사람이 안 죽었잖아. 상해밖에 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259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것은 258 아니면 257 아니면 25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이제 지어보세요. 지어보고 258조 2를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특수폭행을 해서 치상해 상태에 이르더라도 상해죄 아니면 상해에 이르렀으니까 중상해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특수상해가 생겨버렸네. 그러면 특수폭행을 해가지고 상해에 이르게 되면 이제 258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특수폭행치상이야? 근데 폭행치상은 상해라며. 근데 특수가 이렇게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건 특수상해로 가겠네 라면서 258조의 2에 의해서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특수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이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뭐밖에 안 됐어? 상해 아니면 중상해밖에 안 됐어요. 왜? 특수상해가 없었으니까. 특수폭행에서 상해가 이르더라도 특수상해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0년 1월 6일 이후에는 특수상해 생겼잖아. 그러니까 257조에서 259조까지에 따르니까 위에 가서 그 죄를 찾으면 폭행치상은 상해죄와 같은 처벌을 하는 거. 특수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로 가게 되잖아요. 258조 2로 가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가 엉뚱한 놈이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전에는 기껏해야 상해 아니면 중상해로밖에 다 처벌이 안 됐는데 특수폭행 상해를 하더라도 이제 특수상해 생기는 바람에 특수상해가 돼서 2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20년여까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뭐라는 거예요? 직접 특수폭행치상과 관련해서 이를 중하게 처벌하려고 이 죄를 넣은 게 아니고 그냥 특수상해에 대해서 그 상해의 특수성, 이 위험성 때문에 형을 높일 건데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폭행에서 상해에 이르는 바람에 이놈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것은 죄용법정의 원칙상 일종의 유추과 같이 불리하게 형이 확대돼서 중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 258조의 2의 규정은 폭행치사상에서 262조에서 말하는 257조부터 259조에 따른다에 누구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258조 2는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특수폭행에서 상해에 이르더라도 특수상해로 간다는 게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상해나 중상해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게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지만 지금 먼저 조문하면서 내용 설명하고 또 조문 가서 각 조문 설명하면서 전체에서 내용 설명하고 각 조문에서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번 책을 읽으면 한 3번 정도를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263조 그 유명한 동시범의 특례입니다. 동시범의 특례는 원래 263조 그냥 동시범 이렇게 정도 있는데 동시범 특례 맞죠? 동시범 특례인데 자 볼게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죠. 동시범은 뭐예요?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동시에 그냥 각자가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만의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범죄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고 또는 이시, 독립행위가 동시일 수도 있고 다른 시기에 우연히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는 했지만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는 있고 결과가 없는 거니까 원래 뭘로 처벌해야 돼요? 미수범이 있으면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죠. 미수범 없으면 처벌 못하고요. 그럼 미수범을 처벌하는 게 맞는데 상해죄의 경우만은 이게 폭력범죄다 보니까 우연히 여러 사람이 의사연락 없이 행위를 하더라도 이 폭력범죄의 성질은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을 막 때리면 이게 그 폭력의 위험성, 집단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집단이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우연히 군중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놈이 한 사람 때리고 이 사람이 한 사람 때리고 이 사람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때리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사람이 군중범죄라고 하죠. 군중범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가구 의사 없이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일부 실행을 하면
그 결과까지 전부 책임지게 하는, 즉 공동점의 특징이 뭐예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기능적 행위지배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행위만 했어도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판명이지 않더라도 공동 정보의 예에 의하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니까 그 결과 발생, 즉 상위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운다. 인과관계 판명이지 않아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처벌 범위를 형사순재 쪽으로 확대시키려고 만든 조문이 263조잖아요. 왜 동시범이면 특례예요. 원래 동시범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미수범으로. 우리 영법 19조는 동시범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특징인가요? 자, 상습범 되고. 자, 이제 안중에. 그러면 이제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끝났어요. 설명이 다 끝난 거고.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술 보면 상해와 폭행죄의 의미 보호법. 이거 다 설명. 자, 상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면 상해죄. 신체의 건재, 완전성을 침해하면 폭행죄. 그래서 상해죄의 경우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고 이건 침해범이다.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 완전성이고 이건 거동범이다. 그래서 얼굴에다 물만 찌끌면 바로 보이차 성립하지 무슨 결과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강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형의 체계는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 구형의 체계예요. 이게. 자, 상해죄와 폭행의 관계 봅시다. 그 밑에 정리해놨어요. 자, 상해죄는 보호법익이 신체의 건강이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다. 그다음에 보호 정도는 상해죄는 침해범이다. 그다음에 폭행죄는 거동만 있으면 성립한다. 자, 행위수단 안중요하고. 그다음에 미수과실. 자, 이거 자, 상해죄는 미수는 처벌한다. 폭행죄는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 하나 더 나와. 협박까지. 협박은 미수는 처벌한다. 그래서 미수 문제 바꿔요. 그다음에 소추 조건. 상해죄는 소추는 없어요. 그다음에 폭행죄는요. 260조만 그래. 단순 폭행하고 단순 존속 폭행. 260조하고 260조 2항. 단순 존속 폭행. 요 두 개만 무슨 범위 돼요? 반의사 불벌죄. 요 두 개만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 승낙 안 중요하고. 나중에 범죄가 정했어요. 동시범 특례 규정. 자, 상해에 이르게 해야 동시범 특례 적용이 되죠. 그래서 폭행 단계에만 이르렀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폭행을 해가지고 치상까지 이르면 결국 상해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폭행 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똑같이 동시범 특례 적용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된다. 자, 단순 폭행만 돼요.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4절에서 과실치사상, 그 다음에 유기와 학대의 죄, 거기까지 5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1장을 다 끝난 다음에요. 이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반의사불벌죄한 그 취지하고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비교되는 게 친고죄죠. 친고죄가 어떤 범죄의 친고죄가 되는지,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지 다 그때 다 모아가지고 끝나면 설명할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건 아껴둡시다. 그죠? 굳이 여기서 설명해가지고 시간 많이 잡아먹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이번 상해죄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257조 1항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시간이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좀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 단순 상해죄는 다시 총칙. 이게 좀 같이 균형 있게 나가줘야 총칙 설명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총칙 강의, 한 강의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단순 상해죄부터 쭉, 단순 상해, 그 다음에 중상해, 특수상해, 그 다음에 상해치사. 그죠? 자, 순서로 가고, 그 다음에 폭행, 단순 폭행, 그 다음에 특수 폭행, 그 다음에 폭행, 치사상. 이렇게 순서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